저희가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책 뭐죠, 대표님? 네, 맨프레드 교수의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자, 부제는 뭐였죠? 리더가 던져야 할 5가지 질문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어요. 네, 5가지 질문 뭘까요? 리더가 범하기 쉬운 5가지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5가지 위험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오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네. 세 번째는 조직을 이끌면서 팀원들에게서 최상의 역량을 끌어내지 못하는 무능함. 네, 맞습니다. 네 번째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조직을 인재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 5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자기 인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리더가 남을 이끄는 것만큼 불행한 조직은 없겠죠.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많겠지. 네. 그래서 결국은 사실 리더십을 익힌다는 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 네. 멋진 일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델포이 신전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 그러죠? 네. 자기 자신을 알라. 죄송합니다. 네.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이게 그 옛날 그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알기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수천 년을 걸쳐 내려오면서 네. 현대인들에게도 뭔가 통찰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어떤 성장을 하길 원하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진정한 성공을 얻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리더십이 반드시 뭐 리더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리더가 직책으로서만의 그 리더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서의 리더. 그래서 바야흐로 현대는 셀프 리더십의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반장들도 리더십 네. 공부하잖아요. 저 교육 많이 나가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이 책을 볼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네. 우리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죠? 보통 리더십 책 그러면 딱딱하다는 인상을 갖기 쉽잖아요. 네. 근데 리더십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맨프레드 교수는 정신분석학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의 정신분석의 원형으로서의 스토리, 동화처럼 리더십을 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이 5가지 우화를 통해서 네. 그 안에 있는 것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따라가다 보면 네. 자연스러운 통찰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술술 읽히는 그런 좋은 리더십 책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대표님, 그런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거든요. 네. 대표님은 성공한 VIP를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 성공한 리더님들은 네. 확실히 자기 인식이 그렇게 잘 되어 있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제가 받은 인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교적 잘 인식을 하고 있구나. 아하. 자기 이해 지능이 높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요청하실 때도 대충 요청을 하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걸 싫어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잘 돼 있는 사람이다. 저래서 본인을 잘 동기부여해서 이렇게 성공에 이르렀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네네. 임원들을 위한 360도 다면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면 평가 결과를 잘 수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시는 분들 네네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리더의 자기 인식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게 아랫사람이나 혹은 동료에 대한 평가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야, 니들이 감히 날 평가해? 무서워. 그렇죠. 니들이 어떻게 감히 날 평가해? 그러니까 결국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거겠죠. 우리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맹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타인이 우리 모습을 제대로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질투에 관한 이야기도 참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네네, 너무 웃겼어요. 특히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질투는 쉬는 날이 없다. 어머. 지금 되게 찔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질투야말로 인간 경험의 본질이고 우리 행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대표님 언제 네. 가장 질투를 느끼세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잘 나가는 SNS를 볼 때 마냥 즐겁지만 않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죠.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전 대표님 SNS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머나. 자, 그래서 질투는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질투 때문에 우리는 또 파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우리 비극의 문학에서 다루는 단골 주제가 있죠.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왕이나 오셀로, 신라권 등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뭘까요? 글쎄요. 오만에 대한 경계? 그렇죠. 정도가 아닐까요? 그렇죠. 리더가 참 오만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오만에 빠지게 되면 리더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일단 주변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겠죠. 그쵸. 왜냐하면 네. 이미 너무 나는 최고고 네. 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렇죠.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닫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매일매일 오만이 초래한 비극을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리더가 귀가 열려 있고 남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되는데 오만에 빠진 자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지게 되겠죠. 나르시시즘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대표님, 네.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자,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게 되죠. 특히나 타인을 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 소비재? 그렇죠. 소비재쯤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리더들이 이 나르시시즘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위로 올라갈수록 진실된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더더군다나 리더가 나르시시즘에 있다면 네. 주변 사람들은 다 입을 닫고 침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더는 더더욱 오만과 편견에 빠지기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는 동기부여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었잖아요. 네네. 리더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의 일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이끌고 있는 팀원이나 조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해서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나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MZ 세대들에 대한 동기부여, 끊임없는 리더들의 관심이죠. 리더라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 비전을 보여줘서 동기부여해서 영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더라면 열심히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대표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리더가 네.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네. 칭찬하고 그렇죠. 격려하고 지지하는 네네. 이런 피드백을 줄 때 조직원들은 그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결국 MZ 세대는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조직을 미련 없이 떠나죠. 네, 그렇다면 부하 직원의 경력 개발에 순수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도 리더의 동기부여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들의 잠재력을 자세히 보아야 보이잖아요. 그들을 성장시켜주려는 리더야말로 정말 멋진 리더가 아닌가 하는데요. 괴테도 인간의 잠재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양반은 은근히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달라의 대문호가 아니겠죠. 네. 괴테는 이랬대요.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대하면 그는 지금의 상태로 머물 것이다. 그런데 그럼 숨겨진 잠재력을 다 발휘하는 사람처럼 대하면 종래에는 그는 그렇게 될 것이다. 와, 그렇죠. 이제 코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구성원들의 숨겨진 재능을 보고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지하고 이제 응원해 주는 거, 네. 동기부여하는 것인데, 와, 괴테는 지금 태어났으면 아주 좋은 코치가 됐겠어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저하고 경쟁할 뻔했습니다. 네네. 자, 그럼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진정성 있는 그리고 생기 있는 조직을 위한 리더십 코칭 동화. 오, 좋은데요? 네네. 결국 리더는 개인의 성장에서 자기 인식에서 출발해서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내연을 확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팀을 성공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문화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리더의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MZ세대만 성장해야 하는 건 아니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리더의 성장을 위한 노트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